반갑습니다. 부성 3부 11월 28일 오늘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클러지 색깔이 이제 보라색으로 오늘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제 대림절 첫째 주니까 교회력으로는 이제 새해인 거죠. 오늘이 이제 새해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모든 이제 일들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부성부도 오늘까지만 이렇게 담당자고 다음 주부터는 담당이 변경이 됩니다. 주보에 나왔더라고요. 목사님은 부성 3부는 계속 부성 3부만 맡더라고요. 12월 달부터 다른 부서 이렇게 다 바뀌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주부터 다. 다음 주부터? 오늘 주보에 나왔죠. 네, 변경이.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 담당자들이 바뀌고 그렇게 하는데, 왜 무슨 한 분은 안 바꾸셨는지. 그거는 뭐 같이 이렇게 뭐 목사님들에게 뭐 해서 회의하는 거 하는 거 아니고 그냥 그렇죠. 거의 위임 목사님이 그냥 임명. 아니 저희 초등부도 조도사님 거의 지금 6년째?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 바뀌는데 초등부서는 또 안 바뀌고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초등부 누구죠? 강영수 전도사님. 지금 계속 어떤 내년도 안 바뀌고 매년 지금 유년부 소년부 이렇게 바뀌고 그것만 바뀌었던 것 같고. 그래서 부서 같은 경우는 한번 오면 그 쭉 하거나 이렇게 이제 좀 사이즈가 있는 데에서는 그냥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 사이에 그래도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뭔가 교육이 있어서 있는지 아니라 그냥 위임 목사님이 깊이 기도하시고 이제 조금 변경을 하면 좋겠다 하시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부성 3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저랑 계속 있어야 죄송합니다. 내년에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부성 2부에서 지금 새 가정이 올라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그 투표를 했었잖아요. 투표를 했는데 4분이 참석하신 걸로 투표를 하셨는데, 공승건 집사님이 회장이 되셨고 2명밖에 투표를 안 하셨더라고요. 집사님하고. 그래서 박석철 집사님이 총무를 회계를 이렇게 2년째 해주시게 된 것 같은데. 아니 저 작년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작년에 제 총무는 회계였잖아요. 회계 김은희 집사요? 김은희 집사가 회계 아니었나요? 그런가요? 저는 아무것도 안 없었던 걸 알았어요. 집사님이 회계 아니셨어요? 아닐 거예요. 김은희 집사가 회계했고. 그렇네요. 그렇죠. 저 아무것도 안 했죠. 김은희 집사님이 회계하셨는데 집사님이 많이 하셨잖아요. 왜냐면 장부는 김은희 집사한테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전에 그 집사님, 이정아 집사님. 이정아 집사님. 김은희 집사 장부 이거 뭐냐고 장부. 부성상부 장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공승건 집사님이 오셔서 한번 인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주중에 한번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되셨는 걸 모르시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박석철 집사님, 그리고 이경희 집사님, 그 다음에 손 집사님, 조 집사님, 이렇게 4분이 하신 게 아닌가. 제가 그냥 누가 이렇게 투표했는지 모르게 익명으로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누가 했는지 모르게 나타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산 3부 다른 분들도 다 기쁨으로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오프라인 모임이 좀 활성화돼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언제쯤 이제 조금 이제 다 백신을 맞았으니까 내년쯤 되면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뭐 델타 바이러스에다가 뭐 오미크론 또 이제 남아공발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언제쯤 잘 회복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으니까 이
소통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그냥 분위기나 느낌 이런 것들 보고 이렇게 질문하고 되는데 이 그냥 영상으로 하니까 뭔가를 물어도 이거 대답하고 싶은 건지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다 안 하려고 하는지 뭐 관심이 없고 뭐 물어도 이게 와 이렇게 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CM이 그렇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예 선택이 안 되니까. 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게 소통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이 오디오가 겹치면은 쉽지 않잖아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그냥 이 한 공간 안에 있으면 여러 명이 이야기하더라도 걸러서 아니면은 크게 작게 이렇게 들으면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구글 미트로 하니까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줌은 조금 덜한 것 같던데 줌은 그래도 애들 뭐 이야기하면은 이야기 저 이야기 많이 들리는데 이 구글 미트 같은 경우는 한 사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묻혀가지고 그게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들리지는 잘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사랑 서로를 통한 완성입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강의만 하니까 좀 재미가 없죠. 네, 저도 빨리 이렇게 오프라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네, 서로 나눔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다양한 것을 좀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열심히 잘 내년에도 열심히 잘 준비해서 네 할수 있겠죠. 네 하겠습니다. 뭐 쭉 읽어보시면은 뭐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늦게 올려드렸죠 이번에는. 네 늦게 올려드렸는데 읽어보시면은 뭐 이제 서로를 통해서 협력을 해서 이제 부부가 완성이 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 성경에서는 전도서 4장 9절에 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 뭔가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이렇게 부부를 만들어 주신 것도 한 사람으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서 배우자를 만들어 주는 것처럼 서로가 뭔가를 함께 할 때 부딪히고 싸우고 의견이 충돌하고 같이 웃고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이제 조화를 이루고 하나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결혼해서 딱 살아보면은 좀 의견이 충돌되거나 맞추는 것들이 있을 때는 조금 이제 신경도 쓰이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도 이제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녀들이 다 크고 지금 뭐 아이들 학교 다니고 키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애들이 다 크고 나면은 의지할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 혼자만 보통 보면은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이제 애들 다 키워놨으니까는 내가 본 것은 내가 쓴다. 당신이 본 것은 당신이 써라. 완전 이런 조금 이기적인 그래서 자기가 본 거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쓰고 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케이스도 간혹가다 있는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뭐 그 속에서 서로가 이렇게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 자유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서로가 뭔가를 같이 할 때 뭔가 이렇게 힘이 되고 또 의지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뭐. 집사님은 배우자가 꼭 있어야. 네. 저도 제가 뭐 자취를 해본 적도 전혀 없고 네. 뭔가 이렇게 살아면서 혼자서 이렇게 뭔가 해왔던 게 없었던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도 요즘 뭐 혼자 뭔가 막상 할 게 없으면 할 게 뭐라 그러지? 뭘 해야 될지를 좀 모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쉴 때도 요즘 이제 가능하면 와이프랑 같이 시간 좀 맞춰서 그냥 요일을 맞춰서 시간을 맞춰서 좀 할까 하고
요즘은 진짜 와이프랑 있는 게 훨씬 편해요, 같이. 네. 우리 네. 박석철 집사님은 조금 특별한 케이스였고, 네. 저만 되게 특별한 거죠? 네. 이상. 대부분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이가 들고 하면은 이제 그 시간들이 점점 이렇게 배우자를 의지하는 그러한 이제 성향으로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모습 속에서도 그 이제 배우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 있는 시간들도 많고 이렇게 외출하고 사람들 만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외로움을 타거나 우울하거나 뭐 고독함 속에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만나는 것들이 부담되긴 하지만은 누군가 이제 연락이 오거나 이제 인사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제 반가워하시는 분들 뭐 여러 부분이죠. 지금 이제 문전 선물 이제 전달하면서 이제 각 가정에 찾아가 뵙기도 하는데 젊은 가정에서는 이제 다 바쁘니까는 직장 생활하고 하니까 집에 안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집에 오시는 걸 환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지 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받은 걸로 여길 테니까는 그냥 내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교회 가겠다. 더 이상 이렇게 간섭하지 마라. 이런 그런 여러 이제 부류가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조금 교회에 대한 어떤 조금 마음이 조금 이렇게 멀어져 있거나 아니면 원래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분들은 또 교회가 아닌 다른 것에 열심으로 뭔가를 모임을 하거나 만나거나 뭐 밖에 나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 뭐 몸이 불편하시거나 나이가 더 많으시거나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진짜 상황이 안 돼서 못 나오시는 분, 이런 분들은 엄청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면은 이제 다 조심스럽잖아요. 목회자들도 마스크를 딱 끼고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문 앞에서만 인사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추운데 들어오시라고 차라도 밥이라도 지금 식사할 때가 아닌데 뭐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라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냥 여기서 잠깐 기도하고 가겠다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들어와도 된다고 우리 상관없다고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이렇게 힘들고 혼자 있어서 누군가 이렇게 찾아와 주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워낙 이 코로나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재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우리의 어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어떤 습성은 누군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 재미를 못 느끼는 그러한 동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엔가 그 네이버 뉴스인가 보니까는 그 캐스퍼인가요? 집사님? 그 무인도에서 배구공이랑 뭐 이렇게 영화 있었잖아요. 네, 영화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 모르시나요? 그 하여튼 배구공이랑 이렇게 무인도 떨어져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림 그리고 손바닥인가 뭐 찍어가지고 눈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걔 데리고 이야기하고 뭐 이랬던 그 배구공이 뭐 엄청 비싸게 낙찰됐다 뭐 이런 기사인가 하여튼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떠 있는 거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무인도에 가면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먹을 것과 생활할 것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막상 가보면은 정말 혼자 있는 게 너무나 이제 힘들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자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일주일 휴가를 주고 일주일은 기도원을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일주일을 기도원 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기도원에 가 있으면은 물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성경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도 책도 읽고 하는데 그 시간들이 일주일이니까는 좀 즐기면서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쭉 있으면은 정말 이렇게 힘들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되어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2주잖아요. 그렇죠. 초반에는 더 길었거든요. 2주였는데 그 3번의 검사, 제가 들었을 때는 2주 했을 때 중간마다 검사를 해가지고 연달아서 3번이 양성이 나와야만 퇴원을 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2주가 됐다 3주가 됐다 4주가 됐다가 5주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는 엄청 이제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이제 말들도 들어본 것 같은데, 이 누군가 친구가 있을 때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뭔가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주변의 친구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다 지나고 하면은 배우자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젊을 때 어떤 배우자에 대한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을 투자를 하지 않으면 늙어가지고는 그 관계가 더 이렇게 이제 의지할 게 없으니까는 당신한테 의지한다 이렇게 해서는 이제 좋은 관계로 맺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말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줄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완성되어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배우자를 생각하고 또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또 그런 모습에서 변화할 수 있고 또 세워줄 수 있고 협력해 갈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교환에서는 이제 빌라도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빌라도의 이제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빌라도의 아내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빌라도가 그 말을 듣지 않고 군중의 어떤 외침에 의해서 그냥 뭐 군중이 하라는 대로 그냥 내버려둬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집행 권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때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뭔가를 이렇게 진취적으로 뭔가를 이제 가정에서도 리더를 하고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때로는 아내들의 어떤 한마디 조언이 너무 많으면 잔소리가 될 수 있지만은 그게 좀 귀담아 들을 때 또 가정이 평안하게 잘 지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이 할 수 있는 어떤 달란트와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달란트가 있는 것을 서로가 맞지 않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는 틀렸다,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장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보완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조화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그런 가정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묘사했으며 예수님은 성령님을 돕는 자라 부르셨다. 배우자가 돕는 배필이 되어줬지만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과 성령님 또한 우리를 도와주는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배우자에게 내가 잘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그것에서 선을 넘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부분을 또 늘 이제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모든 문제를 혼자 분석하지 마라. 두 사람이 연합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또 배우자의 관점에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부부가 좀 더 완성되고 좀 더 지나와서 좀 더 잘 세워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를 결정할 때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급하게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10분 뒤에 지금 1시 20분인데 3시까지 뭔가를 결단을 내려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의견을 맞지 않는다면은 3시까지 이걸 결정하지 않으면은 뭔가 막대한 손해가 느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서로가 의견을 맞지 않으면은 조금 더 밀어둘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 급하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냥 그때 안 하고 이렇게 지나온 것이 또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결정에서도 제일 밑에 보면 어떤 결정에 있어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지, 그리고 배우자에게 어떤 것을 문의를 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또 서로 의견을 듣고 함께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의견들이 다 하나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의견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할지라도 소통을 통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보면은 같은 집에 보면은 서로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닮아가는 것 같아요. 서로가 어떨 때는 내가 포기하면서 살아가니까 이렇게 맞춰주는 거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고 이런 걸 보기도 하는데, 누군가는 어떤 한 부분은 수그러들여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을 때 좀 더 평안하고 또 안정된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젊을 때는 그게 참 잘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버님의 어떤 이제 기억들을 생각하면 60대 남성 같은 경우는 60대 조금 넘어가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혈기왕성하던 것이 조금 꺾이고 좀 이제 집에도 빨리 들어오고 좀 퇴직을 앞두고 나서 조금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돼서 조금 이렇게 가정에 좀 평화가,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가장의 어떤 그 독단적인 뭔가를 결정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60대 중반 후반이 되면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모든 것에 조금 어머니 어떤 영향으로 이렇게 많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습이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박석철 지사님은 너무 잘 하시니까 뭐 저는 그런 것도 저희 누나들 영향도 좀 있고, 저는 이제 워낙 누나들이 형제 막내니까 제가 2남 3년대 막내 누나랑 띠동갑이에요. 막내 누나랑 띠동갑이라고요? 네. 그러면은 큰형, 그다음에 누나 3명, 그다음에 저 이렇게 있는데, 그럼 큰형하고는 큰형하고는 저희 18살. 큰형이 거의 형감 넘었죠.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뭐 솔직히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이제 막내 누나랑 거의 누나들이 거의 이제 엄마를 형제를 그렇죠. 계시는 다 키웠겠죠. 그러면서 이제 솔직히 그 전까지 이렇게 엄마 돌아가기 전까지는 막내 누나랑 누나한테 그렇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까 누나도 좀 뭔가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좀 느끼셨는지 저를 이제 많이 좀 챙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막내 누나가 진짜 제가 엄마처럼 따르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누나들이 얘기하는 결혼할 때쯤 항상 얘기하는 게 여자만 들어서 나쁠 거 없으셨잖아요. 막내 누나가. 네, 막내 누나가 그래서 여자만 들어서 나쁠 거 전혀 뭐 없으니까는 여자만 듣고 잘 해라. 뭐 그런데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보면은 특히 이제 와이프가 좀 얘기했던 했던 것들 결과적으로는 다 잘 됐어요. 예를 들어 지금 하남 그것도 청약도 네. 저는 원래 그런 거 관심도 없었거든요. 네. 뭐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그 전지도 전세대도 대출이 좀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네. 저는 이렇게 뭐 그런 빚에 대한 그런 게 좀 되게 싫어가지고, 왜냐면 거기서 이제 하남 이삿집이 그 아파트가 청약이긴 한데 거의 뭐 억대가 넘는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네.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확실히 좋기는 할 것 같긴 한데 그 빚이 너무 부담돼가지고 그렇죠. 되게 고민하다가 근데 와이프가 계속
가야 된다. 여기는 가면은 완전 딴 동네가 됐죠. 그러니까 네. 가면은 진짜 좋을 거고 아니면 왜냐면 또 그때 당시에 장모님이 그 강일동 사셨으니까 네. 또 저기 덕소였고 아침에 덕소에서 출근해서 그 강일동 집에 장모님 집에 차를 맡기고 뭐 출근하는 그런 코스였거든요. 네. 그럼 미산도 가깝고 하니까 공부를 하다가 그냥 지나들 있는데 여자만 돼서 나쁘고 차에서 했는데 지금 좀 잘 됐고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는 예전부터 누나들도 그렇게 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가끔 가면 누나들한테 너는 와이프가 잘 만나서 너는 인생이구나 너는 잘 만나서 항상 그러면 왜 우리 집인데 왜 내가 혼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좀 그런 거 그래서 좀 이렇게 아무래도 좀 와이프가 좀 얘기하는 거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감 갖고 제가 그래 한번 해볼까 그러면 또 와이프가 또 워낙 좀 꼼꼼한 성격이라고 아니까 뭐 저 사람이 이렇게 뭐 허투루 이렇게 뭐 한 번도 안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런 좀 신뢰감 있다고 보여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남성 다 이게 일반적이진 않지만 대부분 제 주변에 보면은 남성의 성향과 여성의 성향이 많이 다르게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뭐 성적 차별이다, 뭐 남자는 뭐 로봇하고 뭐 이렇게 활동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원래부터 그랬고 여자들은 뭐 인형 사주고 이렇게 해서 여성화됐다 이렇게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키워보면 저희도 뭐 아들, 딸 이렇게 둘을 키워보면 뭐 로봇을 좋아해서 로봇을 막 사줘가지고 남성 로봇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좀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이런 거는 여자애들이 더 잘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주더라도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장난감을 주면은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아끼면서 좀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갖고 놀기를 좋아하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근데 이제 아기 때 뭐 자라날 때 한 5살, 6살 이럴 때 혈기왕성할 때 뭐 둘 다 때리 부수면서 다 이렇게 서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깨부수면서 뭐 이렇게 많이 놀았던 거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능적인 어떤 모습들도 있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뭔가 진취적이거나 뭐 앞뒤 안 가리고 뭔가 이렇게 좀 안주하려고 하고 안정화되고 뭐 그런 것에 초점이 되어 있다면 또 여성의 어떤 관점이나 입장은 또 다른 어떤 뭔가를 이제 보완하고 또 좀 더 앞을 내다보고 또 이렇게 꼼꼼하게 뭔가를 가정을 이제 품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렇잖아요. 맞벌이를 하지만은 남성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가정 경제의 어떤 그런 생각이랑 여성이 가지고 있는 거랑 또 다른 부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한 가정의 장단점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이제 보완하고 또 배울 점들이 무조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원래 이래서 안 돼.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남편은 이런 것들을 잘하고 우리 아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장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누군가는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못하는 부분들을 배우자가 이렇게 품어주고 또 배우자의 연약한 부분들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부부로서 그것을 잘 맞춰가는 것. 내가 이만큼 잘하니까는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아버지께서 돈을 벌어오면 내가 밖에 나가서 새 빠지게 돈 벌어오는데 집에서 집안일을 안 하고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TV에서나 이런 것들이 그런 이제 시각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외부에서 만약에 이렇게 외벌이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밖에서 해오는 역할이 있고 아내가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또 집안일 하는 그런 역할들이 다 이렇게 둘 다 중요하고 소중한 거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여서 서로가 이렇게 보완하고 완성해 가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미래를 꿈꾸고 또 협력하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더
발전되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계속 이렇게 이 한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한 챕터씩 나누고 있는데요. 연말이 좀 지나고 나면은 좀 다른 쪽으로 해서 좀 더 깊은 나눔과 또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워낙 코로나가 심한데 네, 하여튼 개인 방역을 철저하시면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연말을 잘 은혜롭게 보내시는 모든 부성산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바로 올라오실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주부터 올라오실지 내년부터 올라오실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변화가 되면은 좀 더 이렇게 더 활기찬 그런 부성산부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성산부 모든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가진 참된 달란트가 있고 또 배우자를 향하여서 보완하고 또 품어줘야 될 그런 모든 것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고 완성되어 갈 수 있는 모든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심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연말의 모든 행사와 일정 가운데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